자, 엑스레이 보시면 차이가 나는 게 퇴행성 관절염은 무릎 안쪽만 닳아서 없어지고 바깥쪽은 오히려 벌어지는데 간격이 류마티성 관절염은 안쪽 바깥쪽이 동시에 닳아서 없어지죠. 그리고 골 변형이 좀 더 심하고요. 그래서 류마티성 관절염 환자분들이 모든 건 그러질 않지만 수술을 하더라도 일반적인 퇴행성 관절염 환자보다는 예후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먼저 퇴행성 관절염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해서 오랜간 많이 사용해서 관절 연골이 마모돼서 닳아서 없어지는 이런 퇴행성 관절염을 얘기하는 거고 그에 반해서 류마티성 관절염은 자가 면역성 질환이죠. 우리가 면역 체계가 있어야지만 외부로 오는 균이나 바이러스에 우리 몸을 보호할 수 있는데 그렇죠. 그런 면역 체계에 약간 이상이 생겨서 이 면역 체계가 우리 관절을 공격하는 병이죠. 그래요? 네. 완전 다르네. 근데 뼈가 변적이 생기더라니까. 네, 맞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거네. 심각하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특징이 그러다 보니까 퇴행성 관절염은 많이 쓰는 한 부위에만 오겠지만 네. 예를 들어 무릎에 잘 오겠죠. 네. 근데 류마티성 관절염은 모든 관절에 동시에 올 수 있죠. 아. 네, 그래서 진단을 하는 방법도 이게 엑스레이를 보기보다는 손이 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우리가 조조강직이라 그러죠.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한 5분, 10분 이상 네. 손가락이 굳어서 못 움직이는 경우 그다음에 혈액 검사를 할 수 있어요. 그 류마티성 인자가 높다든지 아니면 류마티스 노듈이라 그래가지고 피부에 결절이 생긴다든지 이런 걸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류마티성 관절염을 진단하고 치료도 대부분 약물 치료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류마티성 관절염. 선생님, 저는 자고 일어나면 요즘에 요런 관절 요게 네. 조금 아파요. 네네. 아무 이유도 없는데. 네, 네. 그러면은 이런 증상들은 류마티스 관절염 그렇지. 의심해 볼 수 있어요. 네, 의심은 해볼 수 있지만 그렇지는 않을 가능성이 않아요? 높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류마티성 관절염이 손에 오면은 대부분 열 손가락을 동시에 침범을 하게 되고 한 손가락만 네. 아니고. 요즘 뭐 엄지손가락 같은 경우는 워낙 핸드폰 조작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많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자기 전에 적당히 하라고요. 근데 선생님, 어머님들이 반일하 죽으면 다리도 이렇게 많이 휘시고 막 이래서 아파하시잖아요. 네네. 그러면 어머님들이 특히나 관절염에 잘 걸리는 거예요? 아니면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그 관절염이 잘 걸리는 그런 위험 요소들이 있죠. 보통 고위험군이라고 우리가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원래 좀 선천적으로 다리가 O자 변형인 분들이 있어요. 있어요, 네. 있어요. 우리가 걸을 때 어차피 한 발로 체중 부하를 하는 시기가 있잖아요. 그때 O자인 분들은 안쪽에만 체중 부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안쪽 관절 연골이 몇십 년 동안 그렇게 지내시다 보면 빨리 닳겠죠. 물론 O자 변형이 있다고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수술을 조기 할 필요는 없지만 일단 O자 변형이 있는 분들이 관절염에 오게 되면은 남들보다 통증도 더 심하고 관절염의 진행 속도가 더 빠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고령의 여자 환자분들. 네. 특히 폐경기가 여자분들이 있으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이 감소하게 되고 그러면 골밀도도 감소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근육도 저하될 수 있어서 역시 이제 관절염에 취약할 수 있어서 제가 실제로 수술을 해봐도 관절염 수술을 하게 되면 100명을 수술한다 그러면 90명 이상이 여자분들이죠. 네, 남자분들은 10명 미만이어서 그래요? 여자분들이 좀 취약한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비만인 분들. 네, 그렇죠. 비만인 분들 예, 문제가 되죠. 맞아. 아무래도 비만인 분들이 뭐 단기적으로는 괜찮겠지만 몇십 년 동안 무릎을 우리가 써야 되잖아요. 그럼 무릎에 충격이 갈 수밖에 없어서 항상 관절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체중 감량하고 네 그리고 근력 운동은 필수적으로 권고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맞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젊을 때 무릎을 다치신 분들, 인대 손상이 있거나 반월 연골발 손상이 있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대와 반월 연골발 손상의 주요 목적이 관절 연골을 보호하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역할을 하는데 그럼 그 보호 기능이 떨어지니까 아무래도 당장에 오는 건 아니지만 보통 10년 가까이 지나게 되면은 관절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죠. 저한테 최근에 외래에 왔던 환자분인데 10년 전에 오토바이 사고를 당하셨어요. 그런데 무릎이 좀 붓긴 했지만 뭐 며칠 지나니까 통증이 없어져서 그냥 지내셨던 분입니다. 근데 최근에 통증이 심해서 다시 왔는데 MRI 검사를 했더니만 후방 십자인대가 닳아서 거의 다 없어졌어요. 그런데 인대가 없어졌다 하더라도 당장에 심한 운동을 하지 않으면 큰 불편함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서서히 관절염이 진행돼요. 그래서 이 환자분 그 관절경 수술한 사진을 보면은 무릎 관절 연골이 하얀 부분에 저기 연골이 닳아가지고 흠집이 나 있는 부분이 보이시죠 보면. 저런 분들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요? 그렇죠. 네. 아마 이분이 10년 전에 수술을 제대로 해서 치료를 하셨으면 관절염을 좀 막을 수 있었을 거예요. 야, 우리 교수님 말씀 딱 들으니까요. 어딘가 아프다 싶으면은 바로 그냥 등한시하지 말고 무조건 병원 가서 먼저 검사를 받아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저희는 다 조심해야 돼요.
우리 동성 형님은 스포츠 매니아입니다. 아, 네. 엄청 운동을 또 그렇죠. 좋아하시니까 모든 정보를 다 아니까. 퇴행성 조심해야 되죠. 네. 누나는 좀 있으면 갱년기에다가 또 누나가 약간 오다리예요. 나 오다리인 거 어떻게 알았어? 아유, 내가 누나 걱정에 내가 하루를 밤을 지새입니다. 내가 저 같은 경우는 또 비만이잖아요. 살 빼야 돼. 그러니까 저희 셋은 누구도 관절염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